아가가 기온 온도대가 좀 안 돼서. 어머, 눈뜨고 엄마 본다. 불러봐. 동동아. 동동이 뜻이 뭐예요? 동그리. 너무 예쁘다. 눈도 아빠하고 똑같네. 너 왜 이렇게 아빠를 꼭 닮았냐? 동동아, 아빠야. 어머. 아빠야, 동동아. 진짜 아빠하고 똑같아. 목소리 많이 들어봤지? 너무 예쁘다. 아빠야. 외할머니 우셨다. 달래줘야지. 난 달래줄 거다 이렇게. 아유, 세상에. 아들아, 아빠가 많이 불러봐야 눈 점점 더 떠. 동동아. 동동아, 아유, 세상에 어떻게 아빠 인감투장이니. 아빠야, 동동아. 아유, 너무 예뻐라. 엄마한테 저거 나오기 힘들어서. 아유, 엄마 다 힘들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미루고 미루던 출산 후기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기 낳기 한 3주 전쯤 되니까 이제 슬슬 미래에 대한 좀 걱정이 되면서 난 어떻게 아기 낳게 될까 두려워서 그래도 뭐라도 알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출산 후기를 굉장히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사실 출산 후기를 검색하다 보면 되게 희망적인 글도 많은데 좀 무서운 글도 많았어요. 그래도 속으로 그래도 나는 좀 응가하듯이 뻥 이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23시간 진통하고 결국 제왕절개를 했다는 슬픈 이야기부터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 이 이야기는 저의 예정일 D-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D-7일까지 뭐 별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그냥 임신해서 힘든 그런 증상들,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건데, 보통 출산 일주일 전쯤에 병원 한번 가잖아요. D-7일. 제가 예약을 잡았던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었어요. 가니까 저한테 이런저런 상태를 체크해 보시더니, 뭐 지금 상태로 봐서는 문제 없다. 다음 주쯤에 딱 나올 상태다. 잘 있다가 그때 보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 병원에 갔을 때 그동안 내진이라는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때 일주일 전에 가니까 내진이라는 걸 처음 하더라고요. 굴욕 3종 세트죠. 출산 굴욕 3종 세트인 그 내진을 드디어 받게 되는데 진짜 생각보다 아프고 좀 기분도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내진 받기 싫어서라도 출산이 더 두렵다 하고 딱 한 번 받았을 때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내진을 받고 일주일 뒤에 애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집에 가는데, 그러니까 내진을 받고 나서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배가 갑자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저는 뭐 가진통도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진을 받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오전 11시 30분에 받고 12시도 안 돼서부터 집에 가는 길부터 너무너무 아픈데, 방금 아기가 일주일 후에 나올 상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병원을 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남들이 얘기하는 가진통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냥 막 참으면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다가 또 신랑이 배고프다고 잠깐 들려서 밥 좀 먹고 가재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아픈데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먹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분식점에 들어가서 뭘 시켰는데 남편은 먹는데 배가 아래가 막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너무너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프면서도 이게 좀 정상적인 진통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진통도 애 낳기 전에 이렇게 좀 시간 간격 텀이 처음에는 뭐 몇 시간 간격으로 있다가 그 다음 뭐 1시간 간격, 뭐 그 다음 40분 간격, 30분 간격 막 하다 막판에 1, 2분 간격으로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배가 아픈 게 계속 거의 뭐 1분 간격으로 으악 하다가 조금 괜찮네 하고 있으면 다시 또 으악 아프고 그 상태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남편이 먹는 거 보면서 억지로 한두 입을 먹었어요. 아, 진짜 무슨 맛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먹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방금 일주일 뒤에 나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우직하게 그 아픔을, 진짜 아픈 걸 침대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계속 참았어요. 언제까지 참았느냐? 제가 오전 11시 30분에 가서 내진 받고 바로 아프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후로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계속 참았어요. 침대에서 굴렀다가 섰다가 벽 잡고 했다가 뭐 고통을 줄여주는 자세 뭐 이런 걸 찾아놓잖아요. 뭐 그런 거 다 해봤자 똑같이 아프지만 정말 계속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 진통 어플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기로 아픈가 하는 것도 해봤는데 역시나 그 진통 어플로 제가 한 기록을 보면은 1, 2분 간격으로 계속 아픈 게 나왔어요. 보실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이게 가진통이 이 정도로 아프면 얼마나 아플까 하고 참다가 그 밤 12시가 넘은 시점에 이슬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병원에 이제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병원에 전화해서 저 지금 1, 2분 간격으로 진통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가진통 같기는 하다. 너무너무 아프지만 이건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서 가진통 같은데 어떻게 병원을 가야 되냐 하니까 그래도 일단 와서 보고 아니면 가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는 병원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병원에 떠날 때까지만 해도 좀 무서웠지만 제가 그렇게 떠나고 잠깐 가서 다시 보게 내 상태만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제가 그 상태로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편과 떠나게 됩니다. 네, 뭔가 근심스러운 저의 얼굴 보이나요? 네, 남편과 떠나게 됐는데 딱 도착해서 저는 이미 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건물이 깜깜하게 그 밤 따라 어찌나 그 산부인과 건물이 무서워 보이든지 깜깜하게 주변 불도 다 꺼져 있고 심지어 산부인과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1층에서 띵동띵동 해가지고 또 하필 4층 분만실로 올라갑니다. 네, 거기 가면은 배에다가 그 아기 호흡이랑 측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배에다가 뭘 달아요. 이렇게 띠처럼. 그게 아마 말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그때 하필 아픈 와중에 이걸 또 찍어놨습니다. 짠. 네, 바로 제 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누워서 배 위에 이렇게 다는 게 이제 뭐 아기 호흡이랑 이런 맥박 같은 거를 측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에다가 이걸 대롱대롱해서 측정을 하니까 그게 배가 지금 현재 얼마나 수축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 수축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 측정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에 달고 있는데 가서 1, 2분 간격이었던 게 가서 재니까 진짜로 1, 2분 간격으로 0에서 갑자기 99까지 막 수축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저도 이제 예상은 했지만 그게 0에서 갑자기 차차차차 숫자가 올라오면서 99가 되는 걸 보니까 진짜 헉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게 좀 와닿긴 했어요. 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1, 2분 간격으로 99를 계속 찍고 있는 걸 보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빨리 수축이 되고 하는 걸 보니까 진행이 좀 빠를 것 같다. 지금 집에 가도 다시 오게 될 거니까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보시는 사진처럼 배에다 그걸 안전벨트 비슷한 걸 이렇게 위에 두르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누워 있는데 좀 힘들어 하니까 위로 하늘 보고도 눕고 약간 옆으로 기울어서 누워도 된다 해서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병원이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제가 간 병원이 진짜 좁은, 제가
또 호흡도 계속 가빠지고 하니까 코에도 이 산소 호흡기 같은 걸 달았는데 또 역시 사진 자료 나갑니다. 짠. 네, 이런 모습이었어요. 진짜 좁았어요. 그 한 평 되려나? 한 평 될까 말까 한 그 장소에서 이제 저는 거기서 어떻게든 이제 애를 나가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집에서 자유롭게 좀 침대에서 뒹굴고 막 벽도 잡았다가 기다리다 갑자기 배에 욕을 차고 누워서 하늘 보기 아니면 옆으로 보기밖에 못하면서 버티니까 시간도 더 안 가고 더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제 바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남편도 답답하죠. 그 작은 공간에서 제가 괴로워하는 것만 보니까 병원에 오니까 이 심적인 압박도 굉장히 심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심지어 옆방에서 으악 하는 소리가 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옆방에서 막 으악 으악 하더니 그렇게 계속 몇 시간 저도 진통을 느끼다 보니까 그 여자도 결국 제왕절개 하러 갔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나는 제발 제왕절개 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다가 의사 선생님 말처럼 진짜 빨리 착착 그 자궁문 열린다고 하죠. 2cm, 3cm, 4cm, 5cm 축축 열려서 아기가 그냥 쑥 나와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 갔었을 때부터 저는 2cm밖에 열려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아침에 1cm였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루 종일 반나절이죠. 제가 11시 30분 검진하고 밤 12시가 됐으니까 거의 12시간이 지나서 갔는데 1cm밖에 더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서 있는데 진짜 힘들었던 건 뭔지 아세요? 옆방에 들리는 여자의 소리도 무서웠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내진을 진짜 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빨리 나올 거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는데도 별 진전이 없는 거예요. 2cm 열려있는 그 상태로 계속 저는 1, 2분 간격으로 수축이 계속 99를 찍는 걸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옆에 99 찍는 걸 보면서 그냥 고통을 참는 거. 그리고 남편을 봐서 나 좀 주물러 달라 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던 게 아기가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병원에서도 아기가 좀 빨리 나오면 좋잖아요. 제가 뭐 오랫동안 그 병실에서 진통을 하고 있는 게 병원도 좋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아기 빨리 나오도록 도와준다라는 말을 하더니 내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내진을. 근데 그 내진을 처음에는 좀 드문드문 하더니 계속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안 열리니까 진짜 의사고 간호사고 수시로 들어와서 내진을 하는 거예요. 뭐 내진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뭐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한번 들어올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냥 빨리 하고 그럼 이왕이면 빨리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수축이 될 때 가장 배가 아플 때 99를 찍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수축되는 그 숫자를 보면서 99가 되길 기다려요. 그때야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99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99가 되는 순간 내진을 하는 거죠. 진짜 너무너무 아픈데 99 그 자체로만도 너무 아파요. 배가 진짜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고통을 그냥 감내해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진까지 확 들어오니까 진짜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미치겠는데 이거 배에 달고 있는 거 떨어진다고 그냥 하늘만 봐야 되고 누워서 나중에 그 고통을 처음에는 옆으로도 눕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하늘 보고 똑바로 누워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걸 이렇게 힘을 주니까 그 고통을 다 이 등 뒤로 이 온몸으로 이렇게 그냥 견뎌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진을 진짜 수시로 제 기억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진짜 한 9번, 10번은 한 것 같아요. 간호사고 의사고 수시로 들어와서 내진을 하는 것도 너무 지옥 같고 너무너무 난 진짜 1분 1초가 정말 너무 아팠어요. 1분 간격으로 계속 아프니까. 근데 그렇게 1시간, 2시간 가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 옆에 있는 남편한테 나 좀 주물러줘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주물러 주는 것도 그냥 주물러 주는 게 아니고 저랑 남편은 또 연습을 했거든요. 어디가 좀 통증을 줄여주는 혈이냐라고 해서 이 다리를 보면은 다리에 바로 여기 볼록뼈 있죠. 여기 조금 안쪽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좀 고통이 감소가 된대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눌러달라라고 해서 남편은 뭐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거기만 꾹꾹 눌러주고 있는 거죠. 저는 하고 참았어요. 뭐 보통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여자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정말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아프지만 굳이 뭐 그렇게 소리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이 얘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내 힘을 빼는 거고 내가 더 지치고 힘든 거잖아요. 저는 그 오전 11시 30분부터 배가 아픈 상태에 밤 12시에 병원에 들어온 상태라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미 진통을 너무 많이 겪었기에 굉장히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소리를 내거나 울거나 하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진짜 오는 거 그냥 하면서 그냥 요 정도, 진짜 이 정도 소리로만 참았고요. 또 그 교정하신 분들 뭐 교정기를 끼고 들어간다, 뭐 이를 깨문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개인차인데 저도 교정을 했거든요. 교정기를 뭐 가져가야 되나까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또 그렇게 드라마처럼 하고 막 이를 막 저는 깨물게 되진 않아서 그냥 그 상태로 참는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뭐 막 이를 막 꽉 깨물고 이제 이거는 고통을 감내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소리도 못 내겠고 눈물도 못 흘리겠고 너무너무 무서운데 내가 여기서 눈물까지 흘려버리면 내가 그 참아왔던 공포가 폭발해 버릴까봐 차마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이 시간이 부디 건강하게 잘 가서 빨리 아기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속 참았죠. 근데 그렇게 1시간, 2시간 계속 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정말 암담한 거예요. 이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차라리 집에서는 남편이랑 편하게 그래도 얘기도 하고 잠깐 섰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양한 포즈로 기다렸는데 그냥 침대에만 누워서 그렇게 버티려니까 점점 더 괴롭고 정신적인 게 더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그렇게 새벽이 되고 세상이 밝아져도 여전히 2cm 변화가 없으니까 점점 더 암담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평소에도 좀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배가 아픈 화장실 당장 달려가서 좀 일을 봐야 되는 스타일인데 또 중간에 제대로 먹은 것도 없는데 그 신호가 오는 거예요. 직장인 신호가 오면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누르고 저 지금 빨리 화장실 가야 되니까 저 이거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니까 간호사가 하는 말이 똥 마려운 느낌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미 예습을 했어요. 그 아이를 낳을 때 똥 마려운 느낌처럼 느껴져서 진짜 똥 누듯이 힘을 주면 아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어서 그게 뭔지는 아는데 제가 그거 아니에요 저 지금 진짜 급해요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간호사가 진짜 단호하게 저 지금 당장 나올 것 같아서 미치겠는데 내가 지금 임산부로서 가진 수모 다 당했지만 이 병실에서 진짜 대변까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진짜 괜찮은데 빨리 좀 껴주시고 저 화장실 빨리 가야 된다고. 진짜 남편과 간호사 앞에서 진짜 일보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간호사가 누우라고 하더니 99대길 기다렸다가 내진을 하더라고요. 전 진짜 그 상황에 너무 치욕적이고 슬퍼서 진짜 눈물이 다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자 내가 이 상황에 이거 못 참고 일내면은 진짜 병실 와서 똥눈 진짜 이상한 여자 될까봐 또 그걸 또 부들부들 거리면서 참았어요. 그렇게 또 내진을 하고 간호사가 떠나고 진짜 저는 덜덜거리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병실 옆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일을 보는데
그냥 그렇게 침대에만 누워있다가 그 화장실 잠깐 간 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치욕스럽고 힘들고 또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니까 너무 무섭고 하는 상황에도 화장실 가서 잠깐 또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 참자 참자 하는데 저희 엄마가 연락을 받고 한 새벽 5시쯤? 아니면 좀 안 돼서 오셨을 거예요. 엄마가 보이고. 근데 엄마가 보이니까 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왔는데도 그냥 왔어 하고 그냥 본체 만취하고 그냥 저는 제 고통을 계속 겪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이제 옆에서 제 그 혈자리도 계속 눌러주고 주물러주기도 했으니까 남편한테 계속 주물러 달라고 하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그런 저를 지켜볼 뿐이었죠. 근데 뭐 어머니가 오고 그래도 여전히 저의 자궁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7시 되니까 제 여동생도 오고. 근데 여기서 또 최악인 게 제 여동생이 간호사들이 입는 그 쨍한 초록색 있죠. 그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간호사가 수시로 들어와서 내진을 하는데 그거 자체로 트라우마인데 제 동생이 그 간호사 같은 옷을 입고 턱 들어오니까 저건 또 무슨 간호사냐 또 내진을 할까 하고 굉장히 두려운 채로 봤는데 제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진짜 그 아픈 와중에서도 욱했어요. 얘는 하필 무슨 저런 간호사 같은 옷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입고 왔냐. 굉장히 좀 욱했지만 그래도 또 와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하면서 저는 이제 저의 가족 3명과 함께 견디기를 들어갑니다. 물론 가족들 와서 이제 남편은 잠깐 가서 식사도 하고 나중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손이 이렇게 덜덜 떨리더라고요. 밥도 못 먹지. 계속 1분 간격으로 99 계속 찍으면서 손이 진짜 덜덜 떨리고 나중에 숨도 안 쉬어지고 너무 아프니까 하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면서 숨을 쉬었다가 안 쉬었다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꿀떡꿀떡 하고 있으니까 의사랑 간호사랑 와서 빨리 정신 차리라고 산모가 숨을 쉬어야 아기도 가는데 산모가 계속 호흡을 멈추니까 아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만히 있어도 손이 막 온몸이 덜덜덜덜 떨리고 이가 다다다다 부딪히고 이미 막 정신도 멘탈 가출했죠. 이미 저는 몇십 시간째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도 또 숨을 쉬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코에다가 이거 꽂고 또 어떻게든 숨을 잘 쉬어보려고 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정신을 붙잡기 위해서 그 호흡법 있잖아요. 호흡을 어떻게든 가다듬으려고 했고 머릿속으로 명상 그래. 내 이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좀 정신줄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아침 10시가 됐는데 그 시간까지도 자궁문이 3cm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한 10cm는 열려야 애기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3cm밖에 열리지 않으니까 저는 그 시간까지 생으로 그 무통주사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3cm, 4cm 이상 열려야 무통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10시가 될 때까지 무통주사 하나 없이 그냥 생으로 계속 버틴 거예요. 그래서 3cm가 돼서 저 빨리 이제 3cm 열렸으니까 무통주사 놔주세요 했더니 지금 너무 더디게 열리기 때문에 무통주사 아직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제 유일한 희망인 무통주사까지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견디다가 10시 반이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그제서야 저에게 제왕절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진작하고 싶었거든요. 견디다 못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가고 지치고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게 점점 더 큰 공포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빨리 배 갈라주세요라는 말이 진짜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여기까지 기다리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기다리다 보면은 곧 아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아왔던 건데 10시 반쯤 오셔서 제왕절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때도 한번 진짜 멘탈
털리면서 진짜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왕절개 하려면 또 한 단계의 고비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번 정신줄을 붙잡았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결정을 했다고 바로 수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더니 한 30분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미 제왕절개 다 하기로 하고 그 제왕절개 하기로 결정하니까 그때부터 또 그 제모도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모도 하고 여기 뭐 테스트 한다 이렇게 찔러보고 뭐 갑자기 링겔도 맞고 막 뭐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도 제왕절개를 하기로 해서 아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되겠다라는 생각과 한편에 제 고통은 계속 1, 2분 간격으로 99를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그래서 제왕절개가 결정됐는데 내가 1, 2분 간격으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고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한 30분 정도 링겔을 맞으면서 내 팔에 그 뭐 제왕절개와 관련된 테스트를 받으면서 제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그 30분이 사실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좀 화가 났었어요. 그때 겪는 그 진통이 그래도 그동안의 진통은 내가 이거 견디면 아기를 자연분만으로 낳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았던 건데 이게 어차피 난 제왕절개 할 건데 나는 왜 이 진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미 숨도 너무 가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몸은 달달 떨리는 와중에 이제 여기다 링겔 꽂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저는 이제 오전 11시 정도에 이제 수술실을 가게 됩니다. 근데 웃긴 게 여기서 또 뭔 줄 아세요? 수술실 갈 때 무슨 응급 막 환자들 이렇게 막 침대 끌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안 가고 수술실이랑 저기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있던 그 방이랑. 그래서 저한테 저기 이거 잡고 걸어가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 99의 진통을 느끼면서 여기다 링겔 꽂고 또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진짜 아파 억울해 하면서 가가지고 또 침대 위에 올라가래. 그래서 또 침대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누워가지고 하고 있었죠. 근데 또 수술실에 가니까 또 전혀 다른 공포가 확 찾아오더라고요. 그동안은 그 어둡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좁은 아늑한 그 방 안에서 아기가 나오기 기다리면서 계속 고통을 감내했다면 이제는 밝은 그 수술실 불빛 아래 내가 누워서 마취를 하고 그 배를 가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공포감이 막 밀려오면서 너무너무 미치겠네. 그동안 손이 이렇게 떨렸더라면 이제 공포감에 진짜 이렇게 떨렸어. 덜덜덜덜덜덜덜 너무 무서움이 한순간에 훅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숨도 안 쉬어지고 심지어 이때 간호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 그 맥박을 보더니 지금 아기 맥박이 보통 성인 맥박보다 훨씬 높거든요. 빠르거든요. 근데 제 맥박이 심장 박동수가 아기보다도 훨씬 높대요. 사모님 제발 호흡 좀 가라앉히고 진정하시라고. 지금 아기 맥박보다 엄마 맥박이 훨씬 높다고 제발 좀 진정하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워하다가도 그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참고 왔는데 이 순간만 좀 참자라고 해서 또 머릿속으로 명상을 했습니다. 그래 참자 잘하자 하면서 혼자 웃기게도 명상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호흡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차차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하반신 마취를 해요. 병원에서도 저는 이미 너무 진통을 오래 겪었고 회복이 빠르게 하려면 하반신 마취를 추천해서 하반신 마취를 하는데 하반신 마취를 한다고 느낌이 안 나는 게 아니래요. 하반신 마취를 해도 그 만지는 느낌 같은 건 다 날 거예요. 아프지만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만지는 느낌 다 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지는 느낌 다 나고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 위에는 이렇게 다 쳐가지고 저는 제 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위가 그냥 다 쳐져 있는 이렇게 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래서 그냥 앞이 이렇게 커다랗게 막혀 있는 거구나라는 것만 아는데 이제 거기서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보다 수술은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마취하고 하는 게 좀 무서워서 그렇지 제가 그 공포감을 계속 있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든 버티자. 내가 이 한 고비만 넘겨 아기 만날 수 있다 하면서 참는 그 와중에 이제 수술이 빠르게 진행되다가 중간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가슴 좀 꾹 누를게요. 아기 나와야 돼서요 하는데 제 가슴을 몇 명이 달려들어서 상체를 꾹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누워있으면 꾹. 그래서 뭐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반신 느낌 다 난다고 했잖아요. 몸이 이렇게 들리면서 턱! 턱! 제 몸을 이렇게 아기 이렇게 빼나봐요. 아기 안에 있는 아기를 뽑아야 돼서 그런지 제 몸이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여러 사람이 누르고 있잖아요. 턱! 턱!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랬는데 그렇게 한 2번 세게 팍! 팍! 빼니까 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진짜 전신이 다 들리는 느낌을 느끼면서 이러고 있는데 간호사가 여기 막혀있다 그랬죠. 막혀있는 와중 저 끝에 이렇게 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 끝에 이렇게 눈 옆으로 해야 좀 보여. 눈 옆으로 해서 보니까 아기예요 예쁘죠 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내 아기인가? 드디어 끝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때부터는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 누워있더라고요. 네, 조금 누워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몽사몽 누워있다가 다시 잠이 들고 그러고 있다가 그 간호사가 저를 이렇게 이번엔 침대로 해서 끌고 가족들이 있는 데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 괜찮냐 뭐 하는데 뭐 이렇게 진짜 이 상태로 뭐 팔 하나 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 진짜 딱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되게 멍해요. 진짜 멍한 상태로 수술 잘 됐어?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아기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딱 데리고 오는데 얘가 진짜 내 애인가 진짜 그때서야 그 참았던 눈물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내 애구나. 이게 진짜 끝난 거구나. 아기도 건강하다라고 하고 이게 정말 내 애구나 라고 하면서 있는데 저는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냥 눈으로만 굴리면서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데 저게 내 애구나 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기를 얼굴에 이렇게 딱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기를 딱 대주니까 진짜 눈물이 막 나왔어요. 지금도 얘기하다 보니까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아기의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정말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23시간가량의 진통을 겪고 결국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요. 이렇게 좀 고생해서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예 애초에 그 날짜 잡고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예 내가 힘들 것 같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오히려 제가 조리원 갔을 때 바로 그분 아예 전신마취를 했대요. 전신마취를 하고 제왕절개를 했다라고 하는 분은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진짜 고생하고 나와서 그런지 회복도 남들보다 2-3일 정도 더 느렸어요. 진짜 걷기도 너무 힘들고 한 발짝 한 발짝 조리원에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은 진짜 편하게 다니고 컨디션도 금방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베스트는 자연분만으로 뿅 하고 낫는 거겠지만 진짜 내가 봐서 너무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든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제왕절개를 애초에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밥도 못 먹고 너무 오랜 시간 거의 24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고생했기 때문에 회복도 더디고 되게 비싸다는 영양주사도 저는 꼭 맞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도 다 맞고 하는데도 남들보다 방구도 늦게 나오고 걷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해가지고 진짜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키가 작은데 병원에 처음 갔을 때 간호사분이 키가 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상하게 나 아파 죽겠는데 키는 왜 묻나 했더니 나중에 제왕절개 결정되고 나서 간호사가 와서 쓱 하는 말이 사실 키 작은 분들이 좀 아기를 많이 어렵게 낳으세요 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는 건지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진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아기가 다음 달이 돌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정말 쉽진 않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아기를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감내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출산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제왕절개 후기가 또 있어요. 제가 그 제왕절개 후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여기서 빠이!